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3월 4일 화요일이고요. 오랜만에 이 구도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 지금 편물이 한가득 쌓여 있는데 이게 지금 제 어깨 높이까지 쌓여 있거든요. 요거를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변한 거는 없고요. 얘를 우선 치우고 마시멜로 작업 중이던 거 이쪽 앞판이랑 반대쪽 앞판에 앞섬? 앞섬? 아무튼 여기 이 마무리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여기가 뚫려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닫혀 있게 됐습니다. 이 안에 실가락들이 좀 남아있네요. 주머니 입구를 이쪽은 도안대로 뜨고 이쪽은 바늘을 바꿔야 되는데 바늘을 안 바꾸고 떴었어요. 그러고 나서 스팀을 먹여보고 어떤 쪽으로 갈지 제가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쪽을 따라갈 거라고 굳게 믿고 이쪽을 수정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떴던 실로 아마 정리까지 나머지 꼬매기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이쪽은 도안대로 했단 말이죠. 먼저 꼬맨 다음에 요 마무리 입구에 배색을 넣어줬는데 요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호수님이랑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연락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뭐 답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간단한 문의도 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는 명색의 도안 작가이니까 이게 왜 그런 걸까 생각을 해봤죠. 고무단 뜨는 바늘로 주워가지고 원래 몸판 뜨던 메인 바늘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만 잠깐 작은 바늘로 줍는 건데 그게 왜 그런 걸까 되게 뜨는 당시엔 도무지 이해가 안 갔는데 이 말로 이렇게 늘어뜨려 놓고 보니까 작은 바늘로 코만 줍고 바늘을 원래 이거에 맞춰서 다시 교체한다. 이렇게 펼쳐서 보니까 이 코를 주운 곳에서 유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벌어지는 거를 좀 방지하고자 작은 바늘로 촘촘하게 코를 잡고, 그러니까 코를 줍고, 그 다음에 게이지 자체는 메인 바늘의 게이지에 맞춰서 코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메인 바늘로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깨달은 다음에 물어보지 않고 연락은 하지 않고 앞섬을 연결을 해줬습니다. 사실은 바느질 다 하고 앞섬 해도 됐기는 한데 이렇게 한 장 한 장 떨어져 있을 때 이 한 장이랑 이게 다 바느질 되어 있을 때의 부담이랑은 좀 다를 것 같아서 먼저 해줬고 원래 도안에서는 순서가 꽤 앞이라서 이 주머니를 마무리해주기 전에 여기를 마무리를 해줍니다. 근데 저는 순서를 조금 제 맘대로 바꿨고요. 이제 바느질을 한 다음에 목단에서 코를 또 주어서 목겹단 해주고 지퍼를 달아주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바느질, 목, 지퍼 이렇게 세 가지 스텝이 남았거든요. 오늘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제 생각대로라면은 오늘 바느질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를 기다리면서 캐스톤한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생각보다 바늘도 크고 해서 너무 빨리 떠지는 거예요. 저는 근데 F5를 한 다음에 잡아놓은 편물이 없으면 멍 때리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이 5mm 바늘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 하트 모양 들어가는 배색도 5mm 바늘 메인으로 잡고 뜨고 있고 이것도 5mm 메인 바늘로 잡고 뜨고 있는데 그래서 하트 들어가는 거 한 번 더 뜰 거거든요. 5mm 바늘에 대한 피로가 좀 있는 거예요. 작은 바늘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작은 바늘을 코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느질 아마 바닥에 펼쳐놓고 할 것 같아서 잠시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바닥에 내려놓으려고 치우면은 여기에 엄청나게 편물 아래에 숨겨왔던 저의 풀지 못한 짐들이 드러납니다. 제주도에 가져가서 썼던 삼각대
어디서 받아온 거였고요. 안경 닦기. 안경 닦기는 언제나 어디서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제가 항상 쓰는 안경이 있는데 이 안경을 산 곳이 디자인 안경 브랜드라서 거기에서 디자인해서 나온 안경 닦기입니다. 언제 이 책상에서 안경을 닦고 싶을지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이 책상에 올려놓고 저는 이런 메모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제도 계산을 부분 해야 될 때 큰 틀은 잡아놨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거 계산할 때 이런 데에다가 끄적여 놓고 그냥 뜯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안 쓸 때 이거 뜯어서 버렸잖아요. 이게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데에 끄적이는 습관을 버리질 못했네요. 자, 이제 공간이 좀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잘 쓰는 다이소 줄자 요거까지 치우고 나면은 공간이 좀 생겨서 현물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실은 무슨 실이냐면 제가 바늘이야기에서 콘사를 샀거든요. 근데 우랄코처럼 바늘이야기에서 런칭한 그런 콘사가 아니라 브랜드로 가서 기성복이 됐던 실들이 재고가 남게 되면은 바늘이야기에서 좀 이렇게 가져와서 판매를 하기도 하거든요. 저렴하게를 붙이고 싶은데 사실 딱히 저렴하지는 않아요. 근데 품질이 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바늘이야기에 들어가서 이런 기본 컬러의 콘사들을 구매를 하는데요. 네이비가 너무 끌려가지고 갑자기 네이비를 제가 그때도 제주도였던 것 같은데 술 먹고 홧김에 질렀던 때가 있거든요. 그 콘사를 드디어 꺼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뜨고 있냐? 가디건 뜨고 있고요. 기본 가디건 뜨고 있고 지금 앞판 주워서 뜨고 소매라고 해야 되나? 이 앞뒤판을 합친 상태고요. 합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고 어깨를 드롭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드롭 숄더가 잘 안 어울린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저한테도 어울리는 드롭 디자인을 갖고 싶고 찾고 싶고 발견하고 싶어서 새로운 느낌으로 드롭 숄더를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쁘게 나오면은 이게 메인 바늘이 3.75mm거든요. 제가 얇은 바늘 잡은 것 치고는 그렇게 얇지는 않죠. 근데 아마 4mm로 키워서 한번 뽀용뽀용한 색감의 실로 떠서 출시를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을 드리자면 뒷판을 일단 넉넉하게 잡아요. 되게 오랜만에 요즘에는 이 소매까지 한 번에 코를 주워가지고 소매를 같이 떠내려가는 방식이 되게 유행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떴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뒷판 뜨고 코 주워서 앞판 뜨고 다른 쪽 코 주워서 앞판 뜨고 몸통에서 합친 다음에 몸통을 다 뜨고 소매코를 따로 주워서 떠내려가는 이런 스타일의 탑다운을 진짜 오랜만에 뜹니다. 그리고 이 끝에 지금 편물이 아마 잘 안 보일 텐데 말려 들어가서 잘 안 보일 텐데 말려 들어간 거를 조금 꺼내보면 남색 배경에 남색이라 안 보이시겠지만 요렇게 경사가 들어가고 요렇게 몸통에도 주림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서 일자로 쭉 떨어진 다음에 진동 늘림이 나왔다가 가마코로 감아준 다음에 몸통이 일자로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의 도안이 많았다고 하면 저는 이제 경사가 끝난 시점에서부터 천천히 줄여 나가다가 진동에서 나오지 않다가 가마코 할 때에만 코 줄 때 좀 뜯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푸빌 요거 먼저 보여드리자면 요건 푸빌의 유니콘이고요. 제가 예전에 되게 즐겨봤던 그 니터의 유튜브 채널 중에 영희니트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취업을 하시고는 영상이 잘 안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상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못 본 지 몇 년이 돼가지고 여전히 좀 그리운 마음을 갖고 있고, 그분이 이 푸비를 두 가지 컬러인가 세 가지 컬러인가를 같이 잡고 뜬 게 되게 붐업이 돼서 사장님이 아예 정식 컬러로 출시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니콘의 역사. 제가 이제 K 뜨개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고여버렸어요. 아무튼 유니콘 색상을 어떻게 쓸 것이냐. 정말 예전에 도안 작가님도 도안을 여러 개 냈던 분이 아니라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고 도안 이름도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솜솜뜨개에서 패키지가 열려가지고 그때 이 푸빌 콘플라워로 떠야지 하고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뭔가 장벽에 많이 부딪혔어요. 그 도안이. 뭔가 목도 되게 답답하고 근데 그 무늬도 되게 복잡한데 목고무단부터 떠서 경사를 주면서 뜨는 스타일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뜨는 것보다 그냥 네크에서 늘려가면서 파임을 준 다음에 나중에 주워서 고무단 뜨는 게 좀 더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대려면은 되게 많이 손을 대야 되는데 어떻게 되게 많이 손대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목이 되게 받은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옆으로 많이 이렇게 위에가 받치고 옆으로 좀 늘어지는 목 라인이었거든요. 이게 이 너비는 괜찮은데 얘가 되게 바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얘를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안 들어가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 그때가 좀 옛날이긴 해요. 그래서 풀르고 계속 뜨려고 각만 재다가 마음이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덜컥 주인이 없는 푸빌 콘플라워가 400g이나 생겨버렸거든요. 걔를 배색에 쓰려고 그려준 차트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배색을 뜨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하트 모양 걔를 떠야겠으니까 걔를 뜨려면은 이미 요거는 실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세 번째 배색실만 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배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색이 섞인 거라서 색깔이 자체가 좀 탁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트가 들어가는 컬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배색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뭐 아이보리, 뮤트 핑크, 완전 진한 버건디 이런 식이어서 대비가 상당히 있는 편이었거든요. 요번에 한번 그 멀멀한 느낌으로 배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걔를 5mm를 잡고 떴는데 푸빌 2합으로 다 있는 거거든요, 실이. 2합은 4mm 권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잡고 뜨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팝업에 가서 제가 염색실을 뭘 살지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실코리에서 밀카가 먼저 생각이 나기는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손염색실 계정들을 좀 서핑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미루고 있었는데 인스타에 이제 드디어 하려고 들어갔을 때 딱 뜬 게시물에 오밀조밀 스토어, 오밀조밀 잡화점에서 새로운 색상이 런칭이 됐는데 얘가 팝업에서 선 런칭이 되는 거였던 거죠. 근데 저는 팝업 첫날에 가기로 했고 그래서 얘를 사왔습니다. 요렇게 나와봐. 그리고 대여를 좀 바꿔봐. 요렇게 잡고 배색을 할 겁니다. 이게 1200짜리 레이스 하나인데 1200으로 여기 목 고무단부터 몸통과 소매 그러니까 컬러가 바뀌는데 얘는 계속 잡고 떠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고 나서 탈을 볼로 감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화이트 베이스에 푸른빛도 좀 들어가 있고
보랏빛도 좀 들어가 있고 베이지빛도 좀 들어가 있는 정말 예쁜 타레입니다. 화이트도 꽤 많이 섞여 있어서 어디랑 같이 잡고 떠도 이 손염색실이 어느 정도는 보이면서 크게 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많이 진해져봤자 이 정도라서 이 정도의 스패클이 살짝 찍히는 정도면 진하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뜨려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페어에 가서 샀고요. 자, 또 요렇게도 샀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이 세 콘과 새로 구매한 요 콘을 합쳐서 10만 원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10만 원부터 무료 배송인데 이거를 채우겠다고 뭐를 하나 더 구매하는 거는 조금 멍청한 것 같은 거예요. 멍청하다는 말 너무 센데 뭐라고 해야 되지? 미련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미 8만 얼마에서 9만 얼마로 100g을 추가한 거였거든요. 요게 이제 메인 컬러가 바탕 컬러가 될 그런 색상이고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배색 조끼를 뜰 겁니다. 페어아일 스타일로 뜨려고 차트를 계속 그려보고 있고요. 무늬 조합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페어아일 느낌의 무늬를 내보고 있고 원래 제 생각대로라면은 이제 조끼니까 한 200 정도를 바탕실로 쓰고 배색으로 얘 100g 사기는 했지만 최소 단위가 100g이어서 그런 거고 50 정도 쓰지 않을까? 50도 안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50 정도 쓰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건지무늬 스웨터를 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배색하고 남는 실로 건지무늬 스웨터를 뜨려고 이거 예전부터 제가 되게 탐냈던 색상이거든요. 데이지의 멜란지 그레이라는 컬러인데 멜란지가 엄청 많지는 않은데 푸른빛이랑 같이 은은하게 멜란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레이 자체가 되게 밝기도 하고 푸른빛이랑 멜란지가 되어 있어서 되게 맑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쿨톤이신 분들 중에 밝은 색이 어울리시는 분들이 돼봤을 때 얼굴색이 맑아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얘를 사겠다고 항상 결심만 했는데 이번에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스웨터를 떠보려고 해요. 그래서 얘를 400을 담았는데 생각해보니까 400 좀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두께가 좀 얇으려나 싶기는 해요. 데이지 2합이면은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긴 한데 사실 여기에 레이스 하나 섞어서 제가 그 하니 따라한다고 요크 스타일 배색 하늘색으로 뜬 것도 메인 컬러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컬러가 데이지 2합에 레이스 한 겹 잡고 5mm로 뜬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떠도 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데이지 2합이면은 3.75 정도가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있기는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실이 좀 모자랄까 하는 걱정이 들긴 합니다. 제가 요즘 원래는 오늘 영상이 너무 기네? 팝업 갔다 온 거 소식 빨리 전해드리는 김에 그냥 오늘 롱테이크로 찍고 편집을 해서 올려볼까 봐요. 제가 요즘 따라서 핏하고 크롭된 스타일에 흥미가 좀 떨어지고 좀 넉넉한 사이즈의 맛을 눈을 떠버렸습니다. 이게 또 그게 있어요. 제가 정말 쬐끄만 도안을 만들던 때에 비해서 한 5kg 정도 증량을 했거든요. 49kg에서 이제 54kg가 되었고 그래도 마르긴 했거든요. 제가 체구가 작은 편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막
막 살이 부담스러워서 큰 옷이 좋고 막 이런 건 아니긴 한데, 개인적으로 작고 붙는 옷을 입었을 때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좀 더 불편하게 느껴지고, 요즘엔 좀 더 편한 거를 추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작고 핏되는 도안을 아예 안 쓸 거라는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큼직큼직한 옷들을 많이 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큰 옷에 대한 제가 실소요량에 대한 감이 잘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400으로 배색 베스트도 뜬 다음에 건지무늬 스웨터까지 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자라면 추가 구매하면 되는 거니까요. 뜨려면은 완성하려면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열심히 한번 떠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솜솜뜨개에서 산 게 마무리가 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팝업에 갔으면 하나 또 사야죠. 팝업에 갔는데 여러분 솜솜뜨개 사장님 혹은 관련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줄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비하는 꿀팁을 드리자면 팝업 기간 동안에 솜솜뜨개도 그렇고 오밀조밀 스토어도 그렇고 그 미공개 신상 라인을 거기에서 선공개를 해요. 온라인으로 올리기 전에. 그래서 제가 요거를 빨리 가서 구매를 한 거고요. 제가 요거 캐스톤 빨리 해서 작업하고 싶어가지고 오픈하는 첫날에 가서 요거를 건져온 건데 오밀조밀 잡화점은 원래 할인 자체가 잦은 편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엔 최근에 무슨 할인 쿠폰이 올라오기는 했던데 아무튼 매장에 가서 산다거나 그러니까 쇼룸에 가서 산다던가 그런 때에 할인 혜택이 따로 없단 말이죠. 그냥 쿠폰을 사장님께서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할인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솜솜뜨개는 매장 방문 할인이 있습니다. 온라인 할인율보다 아마 더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에는 할인율이 따로 없고 그거는 신상을 올렸을 때 기간 할인밖에 없고 매장에 방문했을 때는 매장 방문 할인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안 간지 오래돼서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팝업에서 할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계산하시는 분들 거를 유심히 들어봤어요. 근데 따로 팝업 DC나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기존에 나와 있던 실들을 구매를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쇼룸에 가서 구매를 하시는 게 더 저렴합니다. 아직도 매장 할인이 적용이 된다면. 그래서 거기에서는 미공개 신상 라인을 사는 게 이득이란 말이에요. 가장 먼저 내가 써보게 되는 거니까. 뭐 가격적인 이득은 없어요. 그냥 내가 먼저 침 발랐다. 요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래 있던 라인 말고 새로 출시되는 거 위주로 한번 보세요. 뭐 뉴 컬러, 신상 컬러가 나온 기존 라인이라던가 아니면 아예 새로 나오게 된 라인이라던가 그런 거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구매는 이제 기존 라인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 콘을 뒤집어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정보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촬영을 한 다음에 인터넷으로 시키시던 매장에 가셔서 사시던 그게 낫습니다. 왜냐? 인터넷으로 시킬 때는 제가 원하는 그람수만큼 감아서 살 수가 있어요. 여름실은 솜솜뜨개에서는 스무디 제외하고는 그냥 정해진 용량으로 사야 되긴 하는데 스무디는 여러분 100g 단위로 살 수 있습니다. 스무디 러버로서 여름실은 스무디 원툴 러버로서 무조건 온라인에서 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장에 가서 구매하는 것도 괜찮기는 해요. 막 300, 400씩 감아놓지는 않고 200 단위로 감아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다른 기존 겨울실 라인에 원래 있던 컬러는
애매하게 300, 200씩 감겨있기 때문에 2콘씩 사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사이즈가 좀 크시면 3콘씩 사야 되는데, 그러면 막 100g 이상씩 남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원하시는 만큼, 필요하신 만큼 구매를 하시거나, 차라리 매장으로 가셔서 할인받은 금액으로 구매를 하신 다음에 남는 실, 자투리 실 모아서 소품을 만드시거나 하는 게 더 현명한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실, 솜솜뜨개 측에서는 여름실의 기본 단위를 300이나 400 말고 200으로 맞춰드리거나, 아니, 200으로 맞춰주시거나 100g으로 조금씩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300g이면 옷이 여름은 반팔일 텐데, 반팔 니트는 여러분 200g이면 떠요. 내가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가? 근데 저는 200g짜리 콘이 남거든요? 조금씩? 그러니까 400g씩 파는 건 진짜 너무하세요. 언제 다 써, 그거를. 그래서 저는 여름실을 근데 샀습니다. 이번에 솜솜뜨기에서 공개된 신상 여름실 라인이고요. 이름은 리파이이고 요게 종이 80%에 면 20%, 그리고 요게 300g 감겨 있고 100g에 500m라서 1500m가 감겨 있습니다. 요걸로 뭘 뜨고 싶어서 샀냐면 여름에 코바늘 베스트를 뜨고 싶어서 샀어요. 제가 이제 올해에는 코바늘과 좀 친해져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강경 대바늘 의류 뜨개 파였는데 지금 플레르 가디건도 뜨고 있고 요즘에 코바늘에도 조금 눈이 돌아가서 이걸로 뜨고 싶은 스타일은 따로 정해져 있기는 한데 그 나우어 스토어? 그분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분이 이제 리본으로 2번 묶는 스타일의 코바늘 베스트를 내셨는데 이름이 피치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더라고요. 그 도안으로 샘플이 오밀조밀 잡화점에 염색실로 떠진 게 있었는데 저거를 여름실로 떠서 입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여름실 화이트를 집었고요. 제가 코바늘은 소요량에 감이 없어가지고 베스트를 먼저 뜰 것 같은데 실이 남으면 챙이 좀 있는 시원한 여름 모자를 뜨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우원님의 디자인 말고 원래 생각하는 거는 그물 작업실에서 나온 코바늘 베스트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게 패키지로만 팔아요. 근데 저는 그 실을 사기가 너무 싫습니다. 제가 왜냐면 그 패키지를 구매한 친구들한테서 듣기로는 실이 진짜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패키지를 구성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저는 운이 좋아서 오밀조밀 잡화점에서 리즈너블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실로 패키지를 꾸릴 수 있게 됐지만 보통은 의류를 뜨는 경우에는 소요량도 좀 있고 이 패키지에 가격에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실이 되게 저렴해지면서 안 좋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품질이 떨어지게 되죠. 근데 패키지로만 판매를 해.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뻐덕뻐덕한 아크릴 실로 떠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코바늘 베스트를 조금 더 도안들을 서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도아니티가 런칭됐지 않았습니까? 도아니티에서 한번 사냥을 다녀보려고요. 그러고도 안 되면은 그냥 무늬뜨기 몇 번 연습한 다음에 만들죠 뭐. 뭐 별거 있겠습니까? 코바늘 아직 저한테는 별거 있거든요. 아직도 친해지지 못했는데 어제 팝업 끝나고 가져가려고 요 실을 감았잖아요. 새로 캐스트온한 요 가디건.
볼실을 감는 것도 나가기 직전에 마음이 바뀌어서 감은 거거든요. 원래는 플레르 가디건 뜨는 그 실을 챙겨서, 왜냐면은 제가 코바늘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집에서 혼자 작업을 하려면 절대 안 잡는 거예요. 오늘 말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떠야겠다 싶어가지고 외출을 해서 뜨개를 하는 일이 생기면은 들고 다니는데 부담도 없고 하니까 무조건 걔를 들고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함정은 제가 코바늘을 몇 번 뜨면 질리는 게 그게 좀 함정이었죠. 모티브를 한 번 뜨면은 하루에 10장 뜨기로 스스로 약속을 했는데 4장 뜨고 나니까 그만 뜨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2장 뜨고 3장째 뜰 때 아직도 3장째인 걸 믿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계획을 수정을 했죠. 나와 있는 동안에 5장을 뜨고 집에 가서 나머지 숙제 5장을 떠야지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4장밖에 못 떴습니다. 4장 뜨고 나니까 이거 너무 뜨고 싶어가지고 이거 꺼내서 떴거든요. 이게 얇은 바늘에 메리아스에 제가 만든 도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념무상으로 뜰 수 있어서 거의 반자동 시스템처럼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걸 뜰 때 가장 마음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 실이 좀 신기한 게 약간 뻐덕뻐덕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캐시가 들어간 게 맞는 것 같고 뜨는 감이 뭐랑 가장 비슷하냐면 솜솜뜨개의 금음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세탁하고 나서 엄청 부드러운 것도 금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사온 거에 대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 저는 오늘 치과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치과에 가기 전에 작업을 좀 하다가 갈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랑도 했으니까 이 타레실을 볼로 감고 고민이에요. 오늘 캐스톤을 할지 바느질을 하고 목단을 주워서 작업을 할지 고민인데 이 고민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저 남색 가디건을 잡을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정신을 잘 잡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 만에 이렇게 길게 찍어보는 것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즐거운 뜨개 시간 되셨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너무 신기한 거 저는 손염색실을 잘 안 쓰거든요. 지금 제가 오밀조밀이랑 같이 니팅 크루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모순적이긴 하지만 저의 취향은 솔리드한 컬러이기 때문에 손염색실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쩌뉴님이랑 같이 개발한 니삭스 컬러웨이도 거의 세미솔리드 느낌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비록 스패클도 뿌리고 하기는 했지만 근데 그래서 만져보고 잘 모르거든요. 근데 뜨친이 딱 만져보더니 띠지를 딱 보고 실크가 들어갔네 어쩐지 엄청 터치감이 부드럽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요거는 엑스트라 파인 메리노 80에 실크 20 들어간 1200짜리 레이스 얀이고요. 너무 예뻐요. 요거 페어에서 많이들 사가시던데 아마 하루마다 정해진 재고가 있을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다 떨어지면은 다음날 다시 채우고 약간 그런 식일 텐데 요거 많이 집어가시더라고요. 새로 공개된 신상 컬러가 3가지가 되는데 그 3가지 중에 얘가 가장 많이 팔리는 것 같았어요. 가장 빠르게 소진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가시면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라인의 컬러들도 되게 예쁜 게 많거든요. 오밀조밀 스토어가 그 작업실을 옮겼어요. 그래서 원래도 서울에서 천호역 쪽으로 가야지 나왔기 때문에 가기 좀 먼 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경기도 광주였나?로 옮겼기 때문에 더더욱 서울에서 방문하기는 어렵거든요. 팝업 스토어
기간 동안에 서울에 계신 분들은 필요하시면은 직접 눈으로 보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서울에는 팝업이 열리지 않으면 잘 없을 거기 때문에 들르셔서 구경도 해보시고 니삭스도 구경을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대체 공휴일이었어서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거지 평일 낮에 가면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녁까지도 해요. 백화점 문 닫을 때까지 하기 때문에 백화점 문 닫는 게 8시였나? 아무튼 퇴근하고 찍을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멀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주말이 또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3월 8일, 9일 주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 인파가 많이 몰릴 걸로 예상이 돼요. 이 3월 3일 첫 오픈날에 인파가 정말 많이 몰렸거든요. 그래서 그 미공개 신상 라인이 저 어제 갔을 때 3분 만에 다 집어가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뜨개 로그를 방문기 올린 거를 벌써 봤는데 영상이 아니고 피드였던 것 같기도 해요. 영상인지 피드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신상 라인이 너무 빨리 빠져서 색깔을 고를 겨를도 없이 DP되어 있는 거를 일단 집어서 샀던 걸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한 3분 만에 다 나가가지고 구경도 못 해봤고요.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계시다면은 오픈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픈런을 해도 못 사실 확률도 좀 있어요. 아무튼 한 20분 정도 찍을 줄 알았는데 무려 50분이나 찍어버린 유캔이었고요. 여기까지 즐거운 뜨개 시간 되셨길 바라고 그럼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오늘 흠뻑 산 실들을 가지고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